앞편 영상에 이어서 지금 한의대를 목표로 수능을 준비하려고 고민 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용진님에게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번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했어요. 와이프가 내년까지 시간 줄 테니 한의대를 목표로 수능 공부를 한 번 더 해도 된다고 해줘서요. 많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돌된 아이가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침에 공부하다가 다급한 마음에 질문 드렸는데 질문이 아마 급하게 쓰셔서 질문이 좀 짧게 워딩이 와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돼서 참 진료를 하고 싶다. 40이 넘은 나이에 와이프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 오셔서 저랑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이런 비슷한 류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이렇게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정도에 들어가면 이 직장 생활에 힘듦이 없어지면서 제가 우리 공무원, 우리 공돌이들, 우리 공거시기 친구들이 그 즈음 되면 이제 다른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한 것처럼, 역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30대에서 40대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직장 생활이 상대적으로 편해지죠. 주관적으로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절대 일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 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류의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은희님은 왠지 높아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 나는데, 한의사들은 왠지 쩌리 같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바늘 들고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되고, 그냥 피곤하다 그러면 십전대보탕 그냥 주면 될 것 같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기운이 없다 그러면 쌍화탕 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만해서, 그리고 의느님들은 전문직을 따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지만, 한의사들은 전문적이지 않은 그냥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대나 치대를 가라고 하면은 거기 수련도 해야 되고 싫다. 하지만 한의사는 할만 해볼만 하다. 6년이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류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냥 결론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년간 저랑 같이 5대 운동 하시면서 제가 브이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2년 몸짱 프로젝트를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저와 함께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권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주전부리를 한번 붙여서 제가 왜 이런 사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보통 우리 이제 이 사회적으로 후배, 저보다 이런 전문직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죠. 1번 문제입니다. 한의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의사를 할 이유가 그냥 없어요. 그냥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현재 대한민국 2024년도 기준으로 치대와 의대가 그냥 탑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반이 안 되는 이분들이 일주일을 일한다면 이분들이 3일을 일한다면 얘네들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 안 되고 6일 한 6.5일 일해야 돼요. 이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또는 2주에 하루 정도 일하면 그 나머지 미만 잡들이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되는 것이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헬조선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임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임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차피 많은 돈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둘 다 망하면 얘네들은 그래도 살 수 있지만 얘네들은 가족들 길바닥에 내 보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실제 임금 차이는 2.5배고 지금 현재 최근 10년간 이들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약 2.5배지만 여러분들이 한의대를 합격하게 돼서 약 6년에서 7년 후에는 실제 그 차이가 거의 3배 정도 벌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3배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에서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나머지 6일 일할 동안 얘는 6일 일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제가 왜 치랑 의를 권하냐면 그냥 합격할 수 있는 룰이 그냥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냥 5, 1등급이면 지방의로 그냥 다 합격이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흔히 의치한 파업군들과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거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데 내가 한의대, 의대, 치대를 올 1등급이 이과 기준으로 올 1등급이 나온다면 골라서 갈 수 있는데, 그 집이 기대 임금이 내가 졸업했을 때 약 3배 그 이상 차이가 나는 직종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 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서 2035년도가 고점이고 그 이후로 점점 바닥을 향해서 쳐받고 있을 때 이분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얘네들보다는 매우 높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분께서 한의사가 돼서 참 의료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분의 이 워딩에서 이 총명 코드가 한번 나왔죠.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보통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치느님들은 좀 덜 그러지만 우리나라 의느님들은 이제 주로 하시는 것들이 환자 협박해서 내일 죽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냥 바로 진단서를 작성하니까 그것이 그냥 절대 사실이 되고 그리고 전문 파업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런 건 하고 싶지 않고 한의사가 돼서 좀 환자의 그분의 건강을 한번 책임져 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의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의사보다는 참진료를 할 확률이 높은 것은 팩트지만 참 진료는 이미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 용진님께서 하고 싶다라고 해도 이미 용진님과 저의 임상 차이는 아마 졸업을 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 15년에서 20년씩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저의 임상 실력은 3개월마다 지금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1티어인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돈을 그냥 지불하시면 돼요. 돈을 주시면 제가 우리 용진님의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도 고쳐드릴 수가 있어서 참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참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점수가 남으면 이런 데 가서 저 이빨을 봐주시거나 또는 전문 파업군이 돼서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또는 일주일에 이틀 일하고 그 하루 일하는 것만큼 돈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타인들에게 참진료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실용적인 선택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아하는 행위. 참진료라는 거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답죠. 내가 저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취미는 이거는 취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직업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취미로 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취미로 하면 되고 직업은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직업은 그냥 돈을 벌면 되는데 우리 용진님이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1년 동안 쉴 수 있도록 아내분이 허가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한의사보다 배의 배 정도는 주관적으로 잘 사는 환경이라는 것이 추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우리 용진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리는 이유는 자, 와이프가 내년까지 시간을 줄 테니 한의대 목표를 수능 공부를 한번 해봐도 된다고 해주셨다. 그리고 40이 넘으셨대요. 나이가 그냥 많아서 30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40이 넘었다는 얘기는 40이면 저랑 동갑, 41부터 49면은 저보다 형님이실 확률이 높겠네요. 자, 40이 넘은 나이에 와이프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2024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두 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딩크가 아니라 아이가 있는 환경에서 부부 중에 한 명이 그냥 백수도 아니고 도급 백수로 살아도 가정의 경제적인 환경에 상황에 타격이 양호한 수준으로 버틸만 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백수는 집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잔심부름을 시킬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용진님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 개백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어떤 잔심부름도 할 수 없는 이 집에서 절대 존엄을 가지고서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경제적으로 괜찮다라는 것은 엄청 양호하다. 주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봤을 때 현재 경제적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주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용진님의 현재 연봉이 얼마인지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3천에서 4천, 5천, 6천, 7천 대충 요 정도 범주 안에 들겠죠. 1억이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연봉이 3천이든 5천이든 6천이든 7천이든 그것을 1년 동안 다 날려도 이 1년을 비트코인에 박으면 은퇴할 정도의 돈인데 이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관련이 없을 정도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양호하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헬조선을 살지 않는 수준의 아주 양호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아내분의 워딩에 그냥 바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내분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놀아도 아니고 쓰잘데기 없이 한의사를 한다고 수능 공부, 인생의 1년을 써도 된다라고 하실 정도면 두 분의 사이도 양호하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아내분의 마음이 너무 땡큐 베리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개가 붙으면 어떤 것이냐? 입시를 다시 하는 40대가 넘은 아저씨가 입시를 다시 한다는 거에 최악의 조건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입시를 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은 뭐냐? 경제적 상황이 쓰레기다, 내 인생 쓰레기다, 그리고 아내 없거나 아내가 있지만 쓰레기다. 이 정도가 붙어야 이런 도전을 하기가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말 같지도 않아야 그것의 고통을 참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객관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고통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언가를 잃었다. 어떤 일정 단계에서 근데 아비투스를 올리든 어떤 절대적인 조건을 올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 현재 상황에 불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이 불만족인지, 여기서 불만족인 마음은 뭔가 참으려를 못한다? 내 직종이 돈도 많이 벌면서 보람차 있지 않다라는 나의 바람 정도만 있고, 그 외에는 상황이 불만족스럽지가 않으면 그러면 올라갈 수 없다고요. 주관적으로 불만족해야 되는데 불만족할 거시기가 없다. 그것이 우리 용진님이 말씀하신 워딩에서 느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주관적으로 안 좋아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불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야 내 지금의 상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 내가 기회비용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황이에요. 자, 두돌된 아이가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침에 공부하다가 댓글을 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99.9999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에게 제가 수능을 봤을 때가 한 10년 전인가요? 자, 2011년도 10년도로 저한테 돌아가라고 하고 저에게 둘돌된 저희 딸을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공부를 하라 그러면 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이럴 거면 그냥 복권을 사는 확률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말의 공부 시간에서 유튜브를 보았대요. 저의 영상이 감동적이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심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누군지 몰랐었어야 돼요. 근데 저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합격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하여 결론은 그냥 지금처럼 아내분과 아이와 행복하게 사시면 된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제 영상을 보셨는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건강도가 불편하다면, 아토피가 있든지 아이가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밥을 잘 못 먹는다거나 이유식으로 넘어가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진료를 보러 오자는 얘기가 먼저 나올 건데, 그런 이야기 없이 자신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지금 1년간의 시간을 허가받았다 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이의 건강도가 아주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너무 좋다, 지금 인생 너무 베리 나이스 하니까 저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저항을 하시겠다면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알 바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저에게 나는 그래도 해야겠다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내와 아이와 식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가능합니다. 잠도 당연히 따로 자야죠. 나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소변 보고 정해진 시간에 똥 싸고 정해진 메뉴로 먹는 이런 로봇 같은 생활을, 지금이 3월이니까 이제 곧 4월이네요. 4, 5, 6, 7, 8, 9, 10, 11, 약 8개월 정도를 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약 10%, 5% 정도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 같이 하고 아이를 본다, 이런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니까 이런 일주일에 한 번만 본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장모님을 통하든 장인어른을 통하든 우리 용진님의 엄빠를 통하든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네, 가정부를 쓰던 알아서 조건을 만들어 오시고 나머지 모든 시간에 공부를 그래야 공부의 기억 정도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마음이 든다면 조건을 만들어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용진님 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구독자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최근 2024년도 1월 기사예요. 자, 의대에 기부 입학을 한다라는 어떤 사기꾼 님께서 8억에서 17억까지 내면은 의대를 합격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사기충이 의대 합격을 빌미로 어떤 분은 17.5억, 어떤 분은 12억을 현금으로 갖다 줬대요. 얘도 문제지만 이렇게 갖다 준 그 부모도 문제고 그 애도 문제고 그냥 다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내가 17.5억을 누군가에게 현금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30억을 벌어야 해요.
어떤 일개 개인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4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순수익을 개인이 30억을 벌어서 그중에 40%를 세금을 내고 18억 원을 남았을 때 17.5억을 줄 수가 있죠. 나머지는 뭐 기름값이나 밥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 순수익으로 저 30억 벌었습니다. 정도 워딩이 나오는 정도가 돼야 이것을 의대 합격증이 온다고요. 지금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아이를 보면서 뭐 그냥 열심히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다 개소리다. 이런 거 하는 것들은 뭐 강의파리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자기 개발 통해서 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장사가 되니까 그냥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다 개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영혼을 팔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시도 자체를 시킬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영혼을 팔겠다는 각오가 있어도 어차피 사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팔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 정도 각오가 있어야 합격률이 한 30%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도 저항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저를 만났던 많은 구독자분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분들 이야기예요. 저항을 보통 하시죠. 왜냐면 나는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를 지금 더 좋은 곳에 쓰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막냐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뭐 본인 인생이니까 뭐 상관없지만 저에게 이렇게 저항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 용진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공부를 했는데 합격할 확률이 있죠. 제로가 아니라고요. 합격할 확률이 있어요. 어떻게 합격할 수가 있냐? 4점짜리 수학 한 문제를 찍어서 맞출 확률이 1분의 5입니다. 5분의 1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문제를 맞출 확률은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25분의 1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수능에서 4점짜리, 가장 어려운 4점짜리를 우리 반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두 문제를 다 찍으면 그중에 한 명은 맞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문제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2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하면은 이게 행렬인가 집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25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수능을 보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수능의 문제를 4점짜리를 다 세 문제를 다 같이 전교생이 찍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다 맞는다고요. 자, 그렇다면 네 문제를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섯 문제를 찍은 사람은 이렇게 다 확률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전국에서 대충 계산했을 때 전국에서 한두 명 정도는 수학 문제를 한 5문제 정도를 객관식을 그냥 문제도 보지 않고 다 찍었을 때 그냥 다 맞출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용진님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공부를 해도 2025년도 수능에서 합격을 해서 의치안을 골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다시 조금 섬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엄청난 걸 얻기 위해서 나의 가치, 나의 아내와의 시간, 우리 아이와의 시간, 그리고 나의 인생의 시간을 나는 바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적당하게 좋게 그냥 열심히 그냥 화이팅 있게 해서 그냥 대충 찍었는데 얼떨결에 합격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생이 신이 버린 인생인 거죠. 그럼 바로 인생이 바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 40대예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2살을 육아하는데 1년 만에 합격을 수능으로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이 바로 이런 인생의 타락, 신이 버린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바로 마인드가 어떻게 바로 모드가 바뀌냐면 나는 이 미개한 종족들과 그냥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그냥 달랐구나. 어쩐지 나는 그럴 줄 알았다. 바로 이렇게 모드가 바뀝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되죠. 영혼이 바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정말 다 찍었는데 다 맞아버려서 신이 버린 인생이라서 합격하게 되면 바로 이런 마인드가 바로 선민의식이 바로 내 기저에 있던 선민의식이 바로 깨어나게 되죠. 그렇구나. 야, 이런 거를 2년, 3년씩 하는 애들은 그냥 개돼지들이었구나. 나는 아예 그냥 다른 팔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런 쓰레기들이 된다고요. 이런 애들 있죠. 이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국종 교수님한테 때려쳐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야 말이야 나랑 한판 붙을래 너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쓰레기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집단 쓰레기 같은 집단의 아이들 있죠. 환자들 버리고 그냥 군대도 안 가고 환자 버리고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쓰레기들. 본인이 88시간 일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직원을 더 뽑아줬더니 사직서를 내고 나가고서 시위하는 이런 쓰레기들이 된다. 이런 아이들이 왜 이런 쓰레기 짓을 이런 나치보다도 못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인상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진님은 저의 재미없는 영상들을 구독할 정도로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되지 않도록 무언가를 내가 노력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라.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통 이 정도로 댓글 다시면 제가 직접 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보러 오셔도 되지만 지금 공부한다고 말씀하셔서 저 보러 올 시간, 뭐 그럴 시간 없을 테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조건을 만드셔서 시도하셔야 한다 라는 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지금 슬슬 요번에 뭐 의대가 늘어난다 뭐 어쩐다고 해갖고 회사에서 일 똑바로 안 하고 슬슬 이제 대가리 굴리고 있는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이 정도 대가가 있지 않으면 함부로 시작하지 말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